한 해 두 번째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은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송편이나 명절 음식 등도 있지만 전 추석하면 명절 선물의 대명사인 스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매년 스팸을 명절 선물로 보내는 만큼 스팸은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선물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개발된 스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스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팸을 활용한 요리인 한식, 부대찌개 레시피가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팸은 한국에서 2021년 4,900억 원의 매출을 내면서 전 세계의 스팸 소비량 2위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떻게 스팸은 한국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식품으로 정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식품들 중에서 미국의 한 통조림 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 선물이 된 건지 오늘의 디시커버리 스팸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 저는 기자 차민주입니다. 스팸의 제조사인 호멜 식품은 조지 호멜이 1891년 미네소타주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 고기를 수출하는 작은 정육회사였는데요. 재밌는 건 스팸의 개발자는 조지 호멜이 아닌 그의 아들 제이 호멜이라는 겁니다. 제이 호멜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중 고기 운송을 하는데 뼈가 붙어있는 무거운 고기 대신 뼈를 발라낸 살만 있는 제품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1926년 통조림 햄을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미네소타주에 5개의 정육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죠. 이 통조림 햄은 처음에 진공 밀폐 용기에 햄을 포장하고 캔에서 꺼내 고기를 조리해 먹는 당시 혁신적인 음식이었는데요. 몇 달 동안 보관이 용이했고 또 개봉하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부들에게는 혁신적이었던 겁니다. 제이 호멜은 1928년 아버지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 후 본격적인 통조림 햄을 생산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돼지 넓적다리로 햄을 만들고 나면 어깨살같이 지방이 많이 붙은 부분이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도 못하고 또 대량 폐기해야 하는 게 골칫거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제이 호멜은 남은 어깨살들을 갈아버리고 고기의 보존력을 높이는 아질산 나트륨과 각종 감미료, 전분을 추가해 스팸을 개발합니다. 제이 호멜은 자신의 발명품을 $100의 상금을 걸고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렇게 스팸이라는 이름이 당선됐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스파이스템의 줄임말이라거나 스페어미트의 줄임말 등이 있지만 어쨌든 스팸이란 이름으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팸은 미국 병사들의 식단 중 대부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신선한 고기가 부족한 탓에 전쟁 동안 통조림 고기는 편리함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스팸을 가지고 온갖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스팸에 사용된 캔을 재활용해 냄비나 팬으로도 쓰고 스팸에서 나온 기름으로 총을 닦기도 했으며 이 기름을 초로도 사용했습니다. 스팸에 정말 모든 걸 전쟁에 활용한 거죠.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동맹국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자는 렌드리스법, 그러니까 무기대여법으로 인해 호멜은 매주 1,500만 캔의 육류를 해외로 운송하기 시작했고 이 중 대부분이 스팸이었습니다. 이 중 영국은 무기대여법의 지원을 최대로 받은 나라로서 상당한 양의 스팸을 받았는데 스팸은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대표 영국 요리인 피쉬앤칩스에도 생선 대신 스팸을 튀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영국은 스팸랜드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1970년에는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튼이 BBC에서 영국의 스팸이 너무 많다는 걸 희화화하는 콩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콩트에서는 한 부부가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온통 스팸으로 가득 찬 메뉴판을 보고 나는 스팸이 싫어요 라고 외쳤다는 내용인데요. 이 콩트 내용이 스팸 메일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영국에 뿌려진 스팸처럼 대량으로 뿌리는 인터넷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스팸 메일 이름 유래는 다른 가설들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 통조림 스팸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들에게도 스팸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먹을 게 없던 우리나라 주민들에게 미군들이 스팸을 나눠주면서 스팸의 인기가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한국은 높은 육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회 부유층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고 그렇게 스팸은 고급 식재료로 인식됐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암시장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었죠. 그러다 CJ-제일제당이 1986년 호멜사와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맺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백설햄 스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어 연간 500톤의 스팸을 판매해 햄 업계에서 단숨에 1위를 차지했죠. 전쟁 당시에는 먹을 게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의 정세가 안정되면서 육류 소비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사회적 배경이 스팸 출시와 맞물려 선풍적인 인기를
인기를 끌었습니다. CJ의 영리했던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고급 식품을 한국에서도 직접 만든다는 내용으로 바이럴시켜 역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1997년 IMF가 찾아오고 명절에 선물하는 게 관습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고기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절 선물로도 주목받기 시작하며 명절 선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이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혼자 사는 자취생이나 아이를 둔 가정 등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가정에 짭짤한 스팸 한 조각은 몇십 년이나 우리나라 밥상에서 사랑받는 반찬인데요. 오늘 여러분도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디시커버리 스팸 편이었습니다.